십자군 전쟁이고 지금은 이제 십자군 전쟁이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나 보면 돼. 도시가 발달했대요.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영상 들었지? 동업조합이 뭐라고 들었었어요? 필기 그 들어온 애들아 뭐라고 써놨었어요? 길드. 그러니까 걔네 나라 말이야. 그냥 같이 동업하면은 같은 일을 하는 조합이에요. 뜻 몰랐으면 써놓으면 돼요. 같은 일 하는 조합이고요. 그리고 어떤 계층이 성장했더라? 시민.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도시가 발달하고 시골은 망하는 거야. 장원은 망했다는 거지. 그다음에 그래서 장원이 해체돼서 화폐가 무슨 화 됐대요? 들어온 애들아. 이게 뭐래요? 이게 뭘까? 밑에 이거 필기 하나만 해놔 봐봐. 원래는 우리가 화폐를 많이 써야 된다, 그치? 근데 화폐를 많이 쓰지 않고 거의 보물처럼 쓰고 있어서 유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가 밑에 하나만 필기해놔 봐요. 화폐 대신에 지대를 납부했는데 지대가 뭐냐? 땅을 쓴 대가야. 그래서 이제는 화폐를 땅에 쓴 대가로 좀 이렇게 많이 쓰기 시작했다. 이때는 그전에는 잘 안 썼는데 이때부터 화폐를 많이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농노가 성장했고, 그 옆에 중요한 병이 나와요. 무슨 병이에요? 흑사병. 흑사병이 유행해가지고요. 이걸로 인해서 인구가 되게 많이 줄었어. 얼만큼이나 줄었냐면 유럽 인구의 써놔봐요. 유럽 인구의 무려 3분의 1이 줄었어. 인구가 확 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을 왜? 영상이 4분의 1이면 쌤이? 3분의 1. 이렇게 써놓자. 이렇게 줄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인구가 줄었다. 농민 반란은 또 필기 하나만 해놓자. 그 당시 어떤 농민 반란이 있었나? 자크리, 의난,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또 타일러, 와트 타일러, 의난과 같은 농민들의 난도 있었다. 왜냐면 그 우리 장원 예전에 중세 때 장원 배운 거 생각해보면 장원에서 농민들이 좀 되게 농노처럼 이렇게 살았잖아요. 되게 자유롭지도 않았고 약간 불평등한 것도 있었지. 그래서 이 쌓여가지고 이때 이제 불만이 나와서 반란이 일어나요. 이런 배경이고, 그 다음에 중앙집권국가가 발전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중앙집권국가의 무슨 뜻일까? 누구의 힘이 세진? 황제, 왕권이 세진 나라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배경으로는 우리 그 앞에서 배운 십자군 전쟁이 완전히 실패했죠. 그러면서 교황의 권한이 훅 떨어졌잖아, 그치? 그래서 왕권이 훅 올라갔어. 그래서 옆에 설명 이렇게 나와요. 장원이 붕괴돼서 교황은 이렇게 떨어지고 왕권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왕권이 올라가는 배경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늘 준비된 군대인 상비군. 밑에 뜻 써놓자. 늘 준비된 군인들인데 누굴 위해 준비된 거냐? 왕을 위해서. 그래서 왕 옆에서 약간 보디가드 느낌 생각하면 돼. 보디가드 느낌. 그래서 혹시라도 왕을 죽이려는 애가 있을 수 있고 비상이 생길 수 있지, 전쟁이 터질 수 있지. 그럴 때 항상 준비하는 군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건 무슨 제요? 관료제는 하나만 또 필기해놓자. 관료제는 뭐냐면 왕 아래의 신하들의 체계야, 체계. 신하들의 체계.
그래서 뭐 왕 아래 1등 신하 누구, 2등 신하 누구 이런 식으로 쫙 줄 세우는 거. 그런 게 관료제예요. 요거가 있으면 당연히 두 개가 있으면 왕권이 세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로 갈게요. 또 발전하게 된 배경으로 무슨 전쟁 있었어요? 이거 무슨 전쟁? 장미전쟁과 100년 동안 싸운 백년전쟁이 있어요. 이렇게. 장미전쟁은 이거 너희 학교에서 배웠을 때 생각나지? 장미 문양이 서로 달라가지고 그렇게 싸운, 가문끼리 싸운 거지? 귀족 가문끼리 싸운 거예요. 모르는 애들 써는 귀족 가문들끼리의 싸움이야. 귀족 가문들끼리 싸움이에요. 서로 가문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걔네끼리 다 싸우다가 서로 이제 권력이 그러니까 힘이 확 떨어진 거야.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러니까. 백년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싸운 거죠. 이거는 결국 처음에 누가 이겼어? 처음에 누가 이기고 있었을까? 느낌. 촉으로. 처음에 누가 유리했을 것 같아? 영국. 그러다가 프랑스에 이 여자가 나오잖아. 잔다르크.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이 우세했었어요. 그러다가 잔다르크. 이런 말이 나오면 100년 전쟁이에요. 의 등장으로 프랑스가 승리해서 끝났어. 프랑스 승리로 끝난 전쟁이에요. 이렇게 나라끼리 싸우다 보니까 민족의식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야. 우리 민족, 우리 편 이런 의식이 좀 생겨났대요. 이게 그 말이야. 그래서 국민의식이 성장하고 왕권도 같이 올라갔다. 왜냐면 귀족이 그 전에 죽었으니까. 장미전쟁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여기로 간다. 이제 신항로 개척. 신항로 개척은 르네상스 요거 14세기경에 이제 르네상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요. 르네상스가 뭐냐? 뭐 중심에? 인간 중심. 인간 중심으로 그리스 로마, 옛날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시 살리자. 부흥이라는 게 이게 다시 살리자. 다시 돌아가자. 이런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인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배경은 뭐냐면 여기 위에다가 하나만 쓰면 그 전에 중세는 얘들아 중세는 누구 중심의 나라야? 누구 중심? 얘네 인간 중심 아니죠? 신 중심. 그래. 신 중심이었어. 신 중심. 그러다 보니까 중세는 모든 게 신이 중심이라 인간은 완전 소외됐어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다 신과 관련된 문화만 나오는 거야. 문화가 거의 뭐 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뭐라 그러면 가로 열고 암흑기라 그래. 암흑기.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던 시기.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화가 많이 성장을 못했거든. 그런 걸 배경으로 안 되겠어. 우리 이제 새롭게 다시 옛날로 인간을 연구하자. 이게 르네상스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연구하자. 그래서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하냐면 인간 문화 중심주의, 인문주의라고 해요. 인문주의. 그래서 그 르네상스라는 말은 이 당시 그 나라 용어로 부활이라는 뜻을 하나 써놓을까요? 여기 밑에다가 부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재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다가 부활 또는 재생.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이야. 인간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다시 문화를 살리자 이런 느낌. 근데 그것도 종류가 두 개가 있었어, 얘들아. 위쪽으로 이렇게 알프스 이북 지역이 있고 이탈리아 이남 쪽이 있어. 알프스를 경계로 북쪽과 남쪽의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북쪽은 조금 약간 옆에 보면은 북쪽은 조금 현실을 뭐 하는 거냐면 비판하는 거. 현실 비판적이고 현실 비판적. 남쪽은 그냥 뭐 문화 연구하고 이런 느낌. 그래서 북쪽은 비판, 남쪽은 그냥 문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옆에 보시면 뭐 이런 사람 나오죠. 이런 사람들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문학, 글 쓰거나 그림 그리거나 뭐 이런 거고 에라스무스, 토마스 뭐 이런 사람들 막 교회를 비판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요 밑으로 가야 되구나. 요로 잠깐 갔다가 올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16세기경에 요게 이렇게 종교 개혁으로 이어져요.
알프스 이북 지역에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문화가 종교개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크게 두 개야. 시험에는 아마 루터가 나올 수도 있고 칼뱅이 나올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 무조건 나올 거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 무조건 나올 건데 주로 이제 좀 더 중요한 사람이 사실은 루터잖아요. 루터야. 너희가 배우면 알겠지만 루터가 내용이 좀 많아요. 이 사람 좀 더 잘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좀 그냥 딱 간단히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칼뱅. 이게 별표 하나. 쟤는 별표 둘. 자, 그럼 루터는 옆에 보자.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가 뭘 팔았어요, 얘들아? 뭘 팔았어요? 면벌부라는 걸 팔았어요. 면벌부가 뭐야? 면벌부 한자. 면벌부. 벌을 면하게 해주는 종이 이런 뜻이야. 벌을 면제해주는 문서, 글이에요, 글. 그래서 이 면벌부를 돈 주고 사면 내 죄가 다 사라지는 거지. 그게 이제 면벌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터 입장에서는 저건 말도 안 돼, 이런 거. 저건 뭐 돈 주고 사서 죄가 없어질 수가 없잖아. 이러면서 그걸 막 비판하는 거야. 저거 돈 벌려고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몇 개로 비판은 무려 95개나 따박따박 비판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래가지고 그거를 벽에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 빡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루터를 막 탄압하고 막 그러는 거야. 탄압을 했는데 결국 얘네 종파, 루터를 믿는 파가 승리했어요. 승리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거 무슨 화이 우 크 스 부 르 크 이거 지역 이름이야. 독일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화해의 그 의논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끝나게 되죠. 그럼 요때 아우구스부르크화이에서는 루터파를 인정해 주는 거야. 루터파 오케이 너희 그냥 인정해 줄게 이렇게. 요렇게 되니까 자 루터 하면은 선생님 노란색 해놓은 거는 꼭 외워야 돼요. 시험에 저거 3개로 나와요. 면벌부 95개조 한방문 아우구스부르크화이 이러면은 루터인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칼뱅이라는 사람이 이제 루터는 얘들아 독일 사람이었고 칼뱅은 약간 스위스 다른 나라가 달라요. 칼뱅이라는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예정설은 뜻이 또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또는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죽고 나서 영혼이 구원되는 거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신이 이미 결정을 해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야. 구원이 정해져 있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는 구원을 정해져 있지만 받기 위해서는 근검해야 돼. 절약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 구원을 믿고 근검하고 아껴 쓰고 절약하자. 그렇게 하면서 상공 시민층이 호응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 필기해 놓자. 왜냐면 돈을 버는 것을 정당화해 줬어. 얘네는. 그 전에 얘들아 교회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걸 약간 죄악처럼 생각했어요.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나쁜 거야. 그래서 신을 믿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같아. 저 사람 삥 뜯어서 돈 버는 사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요 종파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인정해줬어. 대신에 그 돈을 잘 쓰고 절약하고 아껴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상공시민층이 좋아한 거예요. 물건 팔고 돈 버는 애들이 칼뱅파를 많이 믿었어요. 요렇게. 그래서 이 칼뱅파들도 결국은 여러 지역에 확산이 돼요. 나중에 확산이 돼요. 그래서 칼뱅은 예정설 정도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저건 좀 간단하지. 저건 내긴 좀 힘들고 만약에 나오면 객관식 1번, 2번 이렇게 그냥 따로 내기에는 루터 저게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2개 외우세요. 이게 무슨 개요? 종교개혁.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영국은 좀 덜 중요해. 영국에서는
얘네도 종교적인 뭔가 변화가 생겨. 얘네는 이제 영국 사람들이 따로 믿는 종교가 나와요. 그게 바로 영국 국교회야. 국교회인데 이건 영국인들이 따로 믿는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왜 나왔냐? 이건 이 사람 때문에 나왔어. 헨리 8세. 이 사람. 그 옆에 잠깐 여기 하나만 써놓을까? 헨리 8세가 여자가 되게 많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이혼 문제로. 근데 그 당시 부인은 보통 가톨릭 사람이었어. 교회 믿는 사람. 근데 그걸 이혼하는 문제에서 이제 그 교황이 이혼을 막 반대하고 약간 좀 선을 넘는 거지.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되겠어. 나는 저거 안 믿을 거야. 내 종교 따로 만들래. 약간 그렇게 해서 만든 종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혼 문제로 국왕이 내가 따로 종교 만들래. 영국 교회의 장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영국 교회 짱이야. 그 말은 우리나라만 믿는 교회가 있고 그거 내가 먹을게. 이런 느낌으로 만든 종교. 영국 국교회. 이 말이 내가 영국 교회 짱이야 라고 외친 게 이거야 얘들아. 수장령. 이게 이거예요. 수장령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영국 교회 짱이야 라고 외친 거. 그래서 이제 영국은 영국 사람들이 따로 믿는 종교가 생겼구나. 이렇게 알면 돼. 세 개가 있어요. 종교개혁은 크게 이렇게 이 사람 요 사람 요렇게 있는데 루터가 잘 나온다고 얘기했어. 그치? 마지막. 이렇게 새로운 종교들이 막 생겨나. 이런 종파들이 얘들아 다 새로운 종교라고 해요. 그 전에 있는 종교는 가톨릭 그 성당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게 있어. 옛날 종교가 있어. 그게 옛날 종교고, 이때부터는 새로운 종교야. 이걸 신교라고 해요. 새로운 신자를 써서. 그전엔 구교라고 해. 옛날 종교를 써서. 근데 이런 새로운 종교들을 인정해주는 이제 사건이 나와요. 학산 보면, 학산 이거 무슨 전쟁? 30년 전쟁. 30년 전쟁은 30년 동안 종교와 관련된 문제로 이제 싸웠던 거야. 어느 나라에서? 독일에서. 괄호 열고 독일. 그래서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결과는 개인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조약이 나와. 이거 중요한 거야. 베스트팔렌 조약.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계기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허락을 받았다. 그럼 그전에는 공식적으로 허락한 건 없는 거야. 끝. 자, 그럼 여기서는 노란색 꼭 알으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우구스부르크화이랑 베스트팔렌 조약을 헷갈리면 안 돼요. 베스트팔렌은 모든 사람들의 종교 자유를 인정해 준 거. 아우구스부르크는 루터파만 인정해 준 거. 이게 다른 거야,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나온 게 베스트팔렌. 저게 나중에 나중에. 먼저 나온 게 저거. 이렇게 구분해야 돼. 사람과 함께. 위로 잠깐 갔다 오자. 안 했지 아까. 과학기술이요. 과학기술은 이거 무슨 설? 갈릴레오 나오니까 갈릴레이 있으니까 무슨 설? 지금 움직인다.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 나오니까 그렇지. 인쇄술. 요런 것들이 이제 이때 등장했고요. 화약과 나침반이 나오면서 이게 밑에 나오겠지만 나침반이 특히 등장하면서 뒤에 나오는 신항로가 개척돼. 신항로. 새로운 무역길이 나오면서 이제 아메리카로 온 신대륙이 발견이 되는. 요렇게 갑니다. 화약은 특히 화약이 나오면서 특히 많이 몰락한 계층이 있어. 누가 많이 망해버렸을까? 화약이 나오면서. 기사가 망해요. 그냥 기사는 생각해보세요.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칼 들고 싸우는 애들인데 멀리서 화약 던지면 끝나는 거야. 끝. 그치? 그러니까 화약이 나오면서 기사는 많이 몰락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남을 만큼 신월중은 요까지. 신원은 이제 시작. 신항로 개척 보자. 이제 새로운 지도가, 새로운 땅이 개척되는 거야. 첫 번째, 무슨 무역이 확대되었다. 이거 필기 했지? 무슨 무역? 저희 신앙로 너희 안 들어가? 여기 안 들어가? 잠깐만.
아, 잠깐만.